자, 이번에 수입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수출할 물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원재료만 가지고 생산을 할 수도 있지만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자원이 부유한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원료가 수입하는 경우가 많고요. 국내에서 생산돼서 수출할 수 있는 물품은 농산물, 수산물, 뭐 식품 가공 정도겠네요. 나머지는 대부분 다 원재료가 수입된 원재료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입 물품을 가지고 와서 제조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수입 통관도 저희 나라는 많은 편이죠. 그러니까 대응 무역 수지 계산할 때 우리나라가 한 해에 수입 물품 수입 금액은 얼마고 수출 금액은 얼마고 막 이런 게 많이 표시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무역 적자냐 무역 흑자냐를 계산할 때 수입 금액과 수출 금액을 보는 거죠. 근데 저희 나라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입 금액이 상당히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 왜냐면 수출도 많이 하다 보니 그 수출에 사용된 물품의 수출 물품에 사용된 원재료가 국내에서 생산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수입 원재료가 많다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수입은 우리나라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수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거죠. 소비, 그냥 국내에서 그냥 먹거나 국내에서 사용하는 거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이거를 관세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 수입 반송하는 걸 통괄적으로 우리가 통관이라고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자, 수입 신고 절차는 아래와 같죠. 수입 신고를 하게 되면 체크해야 되는 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품목 분류가 가장 우선입니다. 이 품목에 사용되는 HS 코드가 무엇이냐? FTA 원산지 증명서 관세 실익이 있느냐? 수입 요건이 있느냐? 이 수입 요건이라는 건 저희가 이제 KC 인정, 전기나 전자제품, 전파법에 따라서 KC 인정이 적용되는 물품이 있는가 하면 식품이나 아까 전에 제가 먹었던 커피 용기 이런 것도 식품 검역 대상입니다. 입에 닿는, 사람이 먹는 거에 입에 닿는 부위들은 다 식품 검역 대상이고, 식품이 담기는 그릇, 완전체로 그냥 우리 밥그릇도 마찬가지죠. 식품 검역 대상입니다. 그런 수입 요건이 있느냐? 아니면 내가 이거 국내에서 사용 소비를 할 거기는 한데 이 물품은 어느 특정 단체를 위한 물품이야. 예를 들어 종교용으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장애인용에 대한 이런 게 있어 라고 했을 때 관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요건이 있는 물품이다. 이런 걸 먼저 수입 신고를 하기 전 최초에 수입을 정했던 그 물품에 대해서 국내에 수입할 때 이러한 요건들을 검토해서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아니면 수입이 가능한 물품인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식품에 있어서 어떠한 성분은 수입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미국의 어떤 특정한 주는 대마가 합법이죠. 태국도 대마가 합법인가요? 합법이죠. 요리에 대마 성분이 들어가도 괜찮죠.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네, 대마 성분이 들어가 있는 물품 절대 수입 안 되죠. 불법입니다.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서 걸리죠. 또 하나의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비비탄 총, 이렇게 우리 모욕놀이 하는 총 있지 않습니까? 이런 총을 수입하고 싶어. 나는 장난감이라고 생각하지만 국가기관이나 관련 법령에서 바라볼 땐 저거는 장난감이지만 변조하거나 변형하면 충분히 살상력이 있을 수도 있어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기관리법이 따로 있죠. 그래서 수입하기 전에 나의 기본적인 생각만 가지고 수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충분히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해요. 그런 부분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입 신고를 하게 되면 여기서도 이제 인보이스가 들어가죠. 그리고 패킹리스트,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가 들어가고, 내가 관세 실익이 있다라고 했을 때 뭐가 또 준비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원산지 증명서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서류,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죠? BL 선적 서류 필요하죠. 그리고 이 전체의 물품을 우리나라에 가지고 오는 데까지 소요된 금액, 가령 예를 들어서 해상운임이 있을 수도 있고 바프, 카프 이런 약간 유가 보조금 같은 금액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핸들링 차지라고 하죠. 저희 터미널 핸들링 차지. 수입국 입항 이후에 발생한 핸들링 차지가 아닌 수출국에서 발생한 핸들링 차지. 그런
뭐 터미널 핸들링 차지라고 그러죠.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통과한 운임 인보이스, BL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원산지 증명서, 운임 인보이스 이런 서류들을 갖추어서 수입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 수리, 제 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동 수리예요. PL. 그다음에 이 물품을 서류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서류에 대한 전자제출이 떨어집니다. 세 번째, 이 물품은 실물 검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 아니면 약간 우범성이 있어. 과거에 우범 경력이 있었어. 과거에 이 회사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서 원산지 표시 보수자금 명령을 한 적이 있었어. 이런 물품이 있는 경우에 현품 검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입이 됐을 때 세관에서 가장 먼저 바라보는 게 현품 검사를 하게 되면 원산지 표시의 일부 여부와 물품의 일치성입니다. 원산지 표시가 적정하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에 명시되어 있는 물품이 정확한지, 해당 HS 코드가 바람직한지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수입할 때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검토가 이루어지고 이상이 없으면 수입 신고 시두리가 되는 거고, 보완 자료나 보수 작업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수입 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가 밑에다 명시해 놨죠. 이런 서류들이 필요하다. 기타 세관장이 요청하는 서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건이 있는 서류입니다. 요건이 있는 서류. 가령 예를 들면 식품은 아니지만 농산물 같은 경우 수입국에서 발행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일부는. 그리고 축산 마찬가지예요. 수입국에서 발행한, 수출국에서 발행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런 서류를 말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역에 이상이 없어. 이런 서류가 필요합니다. 검역 대상이나 인정 대상 물품 같은 경우에는 수입 신고를 하기 전에 해당 인정 기관의 유니패스를 통해서 수입 신고를 먼저 절차를 거쳐야 돼요. 우리가 흔히 식약처라고 얘기하는데, 식약처에서 수입 신고를 먼저 하고 요건 확인, 요건 번호가 나오고 성인이 떨어지면 그 번호를 가지고 수입 신고 통관 진행을 하는 겁니다. 약간 다른 거예요. 가끔 이 하주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이걸 한 곳에서 처리하는 게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정기관이나 검역기관에서 바라보는 신고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이 자료를 수입 신고를 할 때 저희가 자료를 첨부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통관 부호 및 해외 거래처 부호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수출 신고할 때도, 수입 신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에 대해서 통관 전에 요건, 수입 통관 전이에요. 요건 확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은 HS 코드로 정해져 있습니다. 세관 또는 지정기관이나 관세사에 의뢰해서 해당 요건 검토 및 절차 이행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이걸 하고 난 이후에 수출 신고를 진행하시는 겁니다. 자, 개별 환급을 받기 위해서도 관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어야 되고요. 저희가 수입을 할 때 원산지 증명서가 있다고 해서 100% 다 감면받는 건 아니에요. 물론 100% 다 감면받는 물품도 있지만 일정 금액에 이제 할인 감면이 이루어지는 거지 100% 다 감면 받는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납부세액에 대해서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겠죠. 납부세액을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이 납부세액만큼 관세를 납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차후에 이 원재료를 이용해서 내가 수출을 한다 그러면 그 납부세액만큼 개별 환급을 통해서 환급을 받는 겁니다. 자,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관세는 물품의 가격과 물품의 관세율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품의 과세 가격, 이 물품의 과세 가격은 과세 가격이란 CIF 가격이죠. 물품 대금, 운임, 보험료를 이루어진 가격을 CIF 가격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CIF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서두에 수출할 때 CIF란 해당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운임 보험료를 합한 가격을 CIF 가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품 대금, 운임, 보험료를 합한 가격이 과세 가격이 됩니다. 과세 가격에 관세율을 곱하면 관세가 나오는 거고요. 부가가치세는 해당 관세의 과세 가격이죠. 더하기 관세 곱하기 10%를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물품 대금, 운임, 보험료 다 합치고
관세를 더해서 곱하기 10%로 하는 게 부가가치세입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볼게요. 물품 대금이 $1,000인데 관세율이 8%이면 인도 조금이 FOB 5만 원이었고 운임이 5만 원이었습니다. FOB 조건이 5만 원. 요게 CIF 가격이죠. 우리나라에 도착할 때까지의 가격. 보험은 부부를 안 했어요. 그러면 과세 가격은 관세 환율을 곱해서 100만 원에 5만 원에서 과세 가격은 105만 원이 되는 거고요. 관세는 105만 원 곱하기 8% 해서 84,000원이 되죠.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된다 그랬어요? 과세 가격과 관세 가격을 더해서 곱하기 10%를 하면 부가가치세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 수입을 하면서 납부하여색은 관세 84,000원과 부가가치세 11만 3,400원이 제가 수입하면서 납부해야 될 세액입니다. 만약에 내가 FTA 원산지 증명서가 있어. 그러면 이 84,000원이 빠지겠죠? 부가가치세 계산할 때도 105만 원 더하기 84,000원의 10%가 아닌 105만 원의 10%이기 때문에 10만 5천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납부할 세액이 원산지 증명서가 있고 원산지 증명서상 해당 HS 코드가 관세가 0%라면 실제 납부할 세액은 10만 5천 원이 되는 거죠.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원산지 증명서가 있냐 없냐의 차이가 납부할 세액에 있어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는 사실을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제 보험 부부를 했을 때 이제 제가 CIF를 기준으로 계산한 건데 비슷한 맥락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